치매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 중 하나로 인지 능력의 저하와 기억력 손상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일부 치매 환자는 뇌 조직에서 특정 단백질의 이상이 발생하여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 구조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분마다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60분마다 한 명의 치매 환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내의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떠한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다양한 합병증들도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지방은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졌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은 우리 몸에 필수적 영양소를 제공하고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 여러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치매를 예방하는 주요 물질인데요. 다양한 기름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건강하게 기름을 섭취하는 요령입니다. 들기름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의 분해를 촉진한다는 것인데요. 부산대 식품영양학과가 진행한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들기름, 올리브유, 옥수수유 등 지방산 조성이 다른 3가지 식물성 기름 중에서 들기름이 인지 능력 손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도 알파-리놀렌산을 비롯한 오메가3 지방산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만성질환 예방 효과를 위해서 하루에 들기름 3g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질이 저하되어 위험물질이 생성된 들기름은 건강을 오히려 위협합니다. 잘못 보관한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쉽게 산패하는데요. 산패는 기름이 공기나 물 같은 외부 물질과 접촉하면서 맛과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이르는데 실제로 알파-리놀렌산은 열과 공기에 약해 쉽게 변질됩니다. 산패된 알파-리놀렌산이 몸속에 흡수되면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이때 DNA와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작용하게 되며 인체의 노화 과정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들기름 산패로 인해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비타민 E가 부족해질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한국영양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불포화 지방의 필요량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비타민 E를 제거한 들기름을 섭취할 경우 피부에 색소 침착이 일어나고 털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는 피부 종양이 생겼다는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성장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좀 더 건강한 들기름을 먹고 싶으면 재래식으로 짠 들기름이 좋습니다. 재래식으로 짠 기름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들기름의 유통기한이 아주 짧아 개봉 후 2~3개월 이내 모두 소비해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산패되지 않기 위해선 보관도 중요합니다. 기름통은 잘 밀봉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고온과 고열은 산패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리브유는 진작부터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일로 꼽혀왔습니다.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은 동맥경화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비오페놀도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이 98,37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올리브유를 하루에 1스푼 이상 먹은 사람은 모든 종류의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15%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장점은 이미 지중해 식단을 통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대 미셸 루차노 교수 연구팀은 지중해 식단이 노년기 뇌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중해 식단을 대표하는 식품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죠. 다만 올리브유는 다른 기름보다 발연점이 낮습니다. 발연점은 기름을 가열했을 때 표면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올리브유는 가급적 고열로 조리할 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170도 정도로 낮아 가정에서 올리브유를 태우지 않고 발연점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름은 발연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올리브유는 튀김보단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기에 적합합니다.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도 요리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되므로 기름을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포도씨에서 추출한 폴리페놀 성분이 노인성 치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노인의학 전문의 줄리오 파시네티 박사는 포도씨의 폴리페놀 성분이 치매 환자의 신경세포를 죽이는 신경독소 아밀로이드 베타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파시네티 박사는 폴리페놀을 장기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치매가 나타날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치매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에 투여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씨유의 효능을 들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동맥경화 예방입니다. 포도알은 대부분 4개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항산화 효과를 내는 카테킨 성분과 리놀레산이라는 필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씨유는 비만 여성의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실제 미국 플로리다대 식품농업학과 연구소의 마틴 마셜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포도씨유의 지방 축적과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토코트리에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포도씨유는 산화를 막는 카테킨이 들어있어 다른 기름보다 산패가 느린데요. 포도씨유의 발연점은 약 220도씨로 높은 발연점을 가져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튀김과 같은 고온 요리에 적합합니다. 포도씨유를 고를 땐 침전물이 없는 걸 골라야 합니다. 밝은 불에 비춰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화학적 정제 처리를 거치지 않고 냉압착 방식으로 짜는 기름이 좋습니다. 포도씨유는 다른 식용유와는 다르게 튀긴 기름을 재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보통 식용유는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한 경우 트랜스지방산이 만들어져 한 번 쓴 식용유를 재사용할 경우 심장질환을 유발하거나 이미 사용한 기름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과산화 물질이 만들어지므로 재사용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포도씨유 같은 경우 발연점이 높고 포도씨유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과산화 물질의 생성을 억제시키므로 여러 번 재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